2018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변선우 시인의 목도 작품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 나눴을 때랑 좀 달라진 부분이 있고 약간의 이견이 조금 더 있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사평도 이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다친적 은유와 사유 이 부분 좋은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문학 소녀인지 아셨죠? 변선우 시인이 이름 보고 여성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남성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 처음에 저는 어떤 식물 나무의 이야기로도 같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시인이 상상 속에서 창작의 꿈을 키워가는 어떤 식물이 아래로도 뻗고 위로도 뻗고 양쪽으로 다 뻗잖아요. 땅으로도 뻗고 하늘로도 뻗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봤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시를 보면서. 나는 기나긴 몸짓이다. 흥건하게 엎질러져 있고 그렇담 액체인 걸까? 어딘가로 흐르고 있고 흐른다는 건 결국인 걸까? 힘을 다해 펼쳐져 있다. 그렇담 일기인 걸까? 이제 여기까지 보면 기나긴 몸짓이라는 건 이제 나무가 커가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물들도 왔다 갔다 하고 양분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자기가 커 나가려는 어떤 힘에 의해서 광합성 작용도 하고 증산 작용도 하고 호흡 작용도 하고 삼투압으로 인해서 이렇게 막 물을 빨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힘을 다해서 쭉쭉쭉 펼쳐가는 이미지. 그래서 힘을 다해 펼쳐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하루하루 펼쳐져 가는 게 결국엔 하루하루의 자기의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일기라고도 볼 수 있겠구나. 그 다음 부분, 저 두 발은 두 눈을 써내려 가는 걸까? 드러낼 자신이 없고 드러낼 문장이 없다. 나는 손이 있었다면 총을 쏘아보았을 것이다. 꽝 하는 소리와 살아나는 사람들. 이제까지 보면 이제 두 발이라는 건 그 행동을 이야기하잖아요. 직접 어딘가를 가고 이런 발자취 어떤 기록을 얘기하는 거고, 두 눈이라는 거는 앞을 쳐다보는 거니까 그 시야를 확보를 하고 방향을 설정을 하는 그런 전망의 의미, 의지가 담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 두 발은 나무를 사람으로 의인화했다고 본 거예요? 네. 그 두 발은 어디고 두 눈은 어디가 있어요, 나무에? 두 발은 하루하루의 그 일기 속에 나타나 있듯이 힘을 다해 펼쳐져 가는, 자기가 힘을 뻗어가는, 그러니까 한 군데 고정된 것 같아도 결국은 밑으로도 뻗고 위로도 뻗고 그러잖아요. 그것에 대한 일기. 네, 그 옆으로도 물론 뻗고, 근데 옆으로는 이제 자기 줄기를 잡아 있는 상황에서 한도 내에서 이제 뻗는 거겠죠. 그래서 드러낼 자신이, 두 눈이라는 건 자기가 이제 앞을 바라보면서 나무 잎이 눈으로 하늘을 향해서 자라는 거? 햇빛을 서로 가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햇빛이 있는 방향으로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앞으로의 방향, 전망 이런 거를 이제 함축한 언어가 이제 두 눈이 되겠죠. 그래서 두 눈이라는 건 사고가 담긴 앞으로의 앞날, 미래에 대한 어떤 방향을 생각하는 의미로서의 두 눈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드러낼 자신이 없고 드러낼 문장이 없다는? 일단은 식물은 동물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서남북 다. 자기가 이제 뿌리가 뻗는 한도 내에서 움직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누구라고 드러낼 문장도 없다. 나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총이 있었다면 총을 쏘아보았을 것이다. 뭐 보통 총을 쏠 때는 나가, 꺼져, 뒤져, 뭐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보기 싫은 것들 이렇게 뭐 살상을 한다. 저는 손이 실제로는 두 발과 두 눈을 이제 함축적으로 가져왔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낼 자신이 없고 드러낼 문장이 없고 이렇게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상상을 하는 거죠. 더 자유로운 자신을 총을 쏘는 것으로 꽝 하는 소리와 그러니까 인간이라든가 동물은 상대를 갖다가 해치고 총을 쏘고 서로가 이렇게 사냥도 하고 살상도 하고 나무기 때문에 수동적인 나무기 때문에 그런 상상만 가능하지 내가 적극적으로 상대를 해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총이
총을 쏘아봐 손이 있다면, 나한테 손이 그러니까 있다면.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네. 뭔가를 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이겠죠. 그렇다면 꽝 하는 소리와 살아나는 사람들은, 사람들. 소리와 함께 살아나는 사람들은. 살아난다는 거는 죽은 게 이제 살아난다는 의미인데 네. 그 죽어 있던 것들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사람들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네. 그 총을 쏘아갖고 꽝 네. 하고 소리와 함께 살아나잖아요. 네. 그래, 이것은 손이 있었다면 가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자기의 꿈이잖아. 네. 꿈으로 이렇게 해갖고 그 네. 상상으로 이렇게 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자기가 사람같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다. 그런 뜻인가요? 소리와 함께 이렇게 그 상상으로서 살아난다는 그런 뜻인가요? 자기가 직접 살아난다는 거라기보다도요. 저는 죽었던 사물들이 예. 살아나는 그런 이미지로 봤거든요. 네, 그렇죠. 움직일 수 없었던, 예. 죽어 있었던, 그리고 이제 진짜 살상이 아니고 살리는 총인 거예요. 살상을 하기 위한 총이 아니고 여기서 총을 쏜다는 거는 그러니까 드러낼 문장도 없고 자신도 없고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예. 총을 딱 쏘아서 예. 공처럼 딱 바운스 되고 갑자기 딱 튀는 그런 이미지로 이제 봤고 나는 기뻐할 수 있을까? 그렇담 사람인 걸까? 질투는 씹어 삼키는 걸까? 살아있는 건 나밖에 없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걸까? 여기까지 보면요. 그래서 이제 살아나기 때문에 죽어있던 어떤 존재들이 그 자신이 없었던, 가려져 있었던, 숨어 있게 보였던 존재들이 살아나면, 그렇다면 나는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내 현실과 처지는 변함이 없는데 나는 박혀 있어서 뛰어다닐 수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날아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사냥을 할 수도 없고 공격적으로 누가 나한테 해친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현실은 그대로 남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질투 삼키면서 내가 살려낸 것들에 대한 바라보면서 이제 또 살아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보다 오래 살 수 있죠. 식물들이, 나무들이 보면은 오래 살잖아요. 뭐 어떤 나무들은 만년씩도 살고, 그러니까 겨울에 잎을 다 떨어뜨리고 이게 축 처져서 죽은 듯이 있다가도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하늘로도 뻗고 땅 아래로도 뻗고 아름드리 나무로 계속 커져가잖아요. 그런 의미로 살아있는 건 그래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너희들처럼 그렇게 막 뛰어다니고 문장으로 그 언어로 이야기하고 너희들끼리 그 신호와 뭐 그런 걸로 하겠지만 나는 나대로 살아있다. 그래서 고래가 이제 나를 건너간다는 건 나뭇잎 하나하나도 고래로 볼 수 있고 나무 전체적으로도 고래로 볼 수 있고요. 나무 뿌리를도 그 고래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을 계속 고래가 땅과 육지를 오가면서 하는 그 포유류잖아요. 바다도 갈 수 있고 육지도 오고 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고래를 가져와서 나는 한 군데에 박혀서 움직일 수 없는 것 같이 자신이 없는 존재인 것 같이 보이지만 큰 성장에 대한 꿈을 바다로도 땅으로도 그러니까 하늘로도 같이 포함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큰 꿈을 꾸고 있고 고래의 두 발은 내 아래에서 자유롭다는 거는 여기서 꽝 하는 소리에 살아나는 사람들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나는 기뻐할 수 있을까? 네. 그렇담 사람인 걸까? 그랬잖아요. 네. 기뻐할 수 있을까? 이제 여기서는 내가 움직이는 사람으로서 도치가 됐어. 나무가 사람으로 도치가 됐다면 나는 과연 기뻐할 수 있는 건가? 그 사람의 그 많은 사고와 동물들의 그 많은 그 위험과 그 사고를 다 견뎌가면서 그것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나무로 살았을 때 수면처럼 잠자는 게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도 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사람인 걸까?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사람으로서 활동하고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것으로서 사는 것이 기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사람인 걸까? 그러면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질투와 시기와 욕망과 이 모든 것이 씹어삼키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질투는 씹어삼키는 걸까? 살아있는 건 나밖에 없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걸까? 아, 이제 나는 살았어. 나는 인간, 동물, 내 맘대로 그 움직이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어 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걸까? 고래가 나를 건너간다. 나무 입장에서 보면은 구름이요. 네. 구름이 고래 모양 같이 해갖고 건너간 것도 되기도 하고 네. 어떤 꿈이 건너간 것도 하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또 고래의 두 발은 내 아래에서 자유롭고 왜? 그 꿈은 내가 발을 갖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내 아래에서 자유롭다.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것까지 하고 존재가 이것은 네. 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죠. 네. 꿈의 이야기다.
상상의 이야기다. 뭐 이런 말도 될 수 있다고 보는가요? 네. 그래서 나의 이야기가 아니다. 처음에 나는 기나긴 몸짓이다라고 시작을 했잖아요. 네. 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다시 한번 그 운유적인 심상을 예. 다층적으로 더 펼쳐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꼭 그렇게만 보지 마세요. 다른 이야기가 또 있어요. 이 안에는. 예. 그렇게 하면서 다시 또 이야기를 새로 예. 시작을 하면서 고래의 이야기는 시작도 안 했으며 채식을 시작한 고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예. 꺼내면서 또 과수원, 저 끝에 과수원이 있다. 고래는 풀밭에 매달려 나를 읽어내린다. 여기까지. 예, 나의 미래는 거기에 적혀 있을까 여기까지. 예. 보면은 그러니까 육지와 바다를 오고 가면서 고래가 건너가잖아요. 그리고 발 아래, 두 발이 내 아래서 자유롭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에 대한 이미지가 여기 드러났었는데, 고래는 원래는 육식을 하는 동물이지 않나요? 채식을 시작한 고래가 있다 하면서 이 고래는 특별한 고래다 이거죠. 그러면 공격성이 없는. 없고 육식을 하지 않고 잔인하지도 않고 수동적인 그 채집을 하고 어떤 살상도 안 하고 천천히 자기를 키워나가는, 꾸준하게 오래오래 키워나가는 그 이미지로서 또 채식을 시작했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고래 이야기는 시작도 안 했으면 고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부터. 네네. 채식을 시작한 고래가 있다. 새우를 먹는다든지 육식을 한단 말이에요. 고래는. 네. 바다에서 완전히 반대적인 생각의 고래를 지금 끌고 왔잖아요. 네. 그리고 저 끝에 과수원이 있다. 이 과수원이 있다는 이 이미지로 갖고 이 고래가 큰 나무, 그걸로 생각하고 그 나무로 본다면은, 이 고래가 나무로 본다면은, 채식을 시작한 고래는 나무는 밑에 풀이 자라면서 그 풀이 네. 또 이렇게 녹아서 거름이 되면서 그걸 빨아먹고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식이라고 보는 거다, 이 말씀이죠? 그렇기도 하고요. 과수원이 있다는 거는 이제 고래의 또 먹이가 될 수 있잖아요. 과일이 열리고 그러면 채식을 하니까요. 그래서 고래의 먹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과일도 있고 풀도 있고 이런 풀밭에 매달려 나를 읽어내린다. 고래가 계속 커가는 자기의 어떤 큰 자아, 자기의 이상적인 자아라고 성장을 하고자 하는 큰 꿈이라고 본다면, 채식을 시작했으니까 풀밭에 매달려서 커 나가려는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 고래가 나무라면은 네. 풀밭에 땅에 매달려가지고 네. 우로 커가면서 이파리나 네. 이런 게 커가면서 나를 읽어내린다는. 네, 하나하나 그런 거던데. 읽어내린다는 의미고, 여기서 약간 나의 미래는 거기에 적혀 있을까 해서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 고래는 원래 육식을 하고 살아야 고래답게 살 수가 있는데 채식을 하겠다고 좀 불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미래는 거기에 적혀 있을까? 나의 미래는 거기에 적혀 있는다는 것이 그 나무가 커가면서 거기에가 미래가 자기가 점점 커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그런 것도 있고 약간의 이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게 것도 아니에요. 있는 것 불확실한 같아요. 미래가 네. 아니고 여기서는 나의 미래는 거기에 적혀 있을까 하는 것은 자기가 씨를 써가면서 고래가 나무면서 그 나무라는 것은 바로 자기 미래의 꿈나무 같은 거잖아요. 그 네. 꿈을 키워가는 그 꿈나무잖아. 그게 내 미래가 적혀 있을까? 나의 미래, 그렇게 볼 수 그렇게 있어요. 봐야 되거든요. 네. 나의 몸이 다시 시작되려고 잘려지고 이어지는데, 이 말은 전지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나무가 식물들이 너무 웃자란다든지 너무 그거 하게 되면은 그것을 전지도 하고 더 과일이 많이 열리고 더 풍성하게 하고 태풍에 짖지도 않게끔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자기 조정을 해가면서 구조 조정하듯이. 떨어뜨리고 병든 잎들도 그렇죠. 자기가 줄기도 벗겨내고 스스로. 일반적으로 그 과수나무 같은 건 우리가 전지를 해주지만은 자연적인 나무는 너무 웃자라 버리면 태풍이 와서 그걸 갖다가 몇 가지를 떨어뜨리고 이쪽으로 해갖고 또 자라는 거거든, 그게요. 그게 전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잘려지고 이어지는데 과일들은 입을 지우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과일들은 입을 지우지 않는다. 과일들이 이제 고래의 먹이들이기도 하지만 고래가 커나가기 위한, 여기서 또 과일들 자신들도 계속 물과 양분을 빨아들여서 더 커나려고 하잖아요. 계속 더 달라고 커지는 거잖아요. 과일들도. 그러면 이제 고래의 고향이 싱싱해지는 신호인 걸까? 그러니까 고래도 같이 커나가게 되는 거겠죠. 멀어지는 장면에서 검정이 튀어오른다. 여기는 이제 저는 씨앗이, 과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에 씨앗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튀어오르면서 더 과수원이 검정이 튀어올라온다는 것이 네. 그 씨앗이 이렇게 까맣게 자라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서 내가 저걸 건너간다면, 어떤 것을?
고래가 나를 건너간다 했잖아요. 예. 검정이 튀어오르면서 퍼지면서 더 확장이 되면서 자기가 건너간다면, 그러니까 식물에 퍼지는 그 번식을 하는 방법은 자기가 성장을 할 때는 한 군데 앉아있지만 씨앗이 멀리 퍼져가지고 더 계속 꿈을 키워가는 것처럼 내가 저걸 건너간다면 그런 이미지로 봤고, 복도의 이야기가 아니다. 길을 사이에 두고 무수한 과일이 열리고 있다. 그 안에 무수한 손잡이. 이렇게 해서 이게 식물의 이제 이미지로도 봤는데, 복도의 이야기가 아니다는 무슨 말이에요? 복도, 식물들 안에서도, 나무 한 그루 안에서도 그 안에 수많은 복도가 있고, 풀들이 퍼져나가는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그 안에 수많은 복도와 같은 길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또 손잡이가 있고, 이 정착을 하게 시인이 되고. 복도의 이야기가 예. 아니다라는 것은 복도를 빗대와서, 복도라는 것은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네.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통로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무라는 것도 그 통로를 통해서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 어떤 문 다른- 안으로 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 그 허브 같단 말이에요. 이것이 네. 어디를 통과하는. 네. 그러면은 그 복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그런 네. 허브 같은 것이지 이 네. 복도, 우리가 그 하는 복도는 아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이 복도를 통해서 나무는 물관을 통해서 가는 것이 그 복도고, 인간은 이쪽과 저쪽을 연결해서 갈 적에 이쪽 방과 저쪽 방을 하나의 새로운 네. 개척에 의해서 다른 방을 찾아가고 하는데 그 복도를 통해서 가잖아요. 그 복도가 그 통로 같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복도다. 그렇게 본단 말이죠. 네, 이렇게 보면서 이 식물을 시인이 상상한 자기 안에 창작나무로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사이에 두고, 예, 길을 사이에 두고 과일들이라는 건 씨어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 예. 점점 커져가는 씨어들의 이미지. 열매는 달콤하잖아요. 그래서 손에 쥘 수 있고, 어떤 이미지가 씨어로 구체화되는 그런 것들을 과일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씨와 그 씨어의 세계 안에서 그 이미지들 속에서 무수한 복도의 길이 열리고 있고, 그 안에 또 무수한 과일이 열리고 있고, 손잡이들이 있고, 내가 그것을 잡아채고 싶고, 채식을, 그런 과일들을, 좋은 과일들을, 싱싱한 과일들을 잡아서 나의 꿈을 키워가고 싶다. 그렇게도 이제 보이고요. 꼭 시인뿐만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어떤 자기의 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시인뿐만이 아니고 어떤 화가에게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나 디자이너나 창작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의 창작 활동을 하면서 그 안에 많은 손잡이들이 있고 과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어떤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고민들을 가지고 그걸 계속 키워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다층적 운유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신사편에서. 저는 이걸 이제 거의 그 시인의 꿈을 키워가는 걸로 네. 그 습작을 하는 걸로 이제 거의 네. 다 봐서 이것을 그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제일 끝부분도 보면은 나의 몸이 다시 시작되고 잘려지고 이어지는데, 이건 언어가 시작되고 네. 잘려지고 이어지는 그렇죠. 과정을 네. 말했고, 과일들은 입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은 언어가, 과일이라는 건 언어고 그 네. 입을 통해서 계속 지워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흘러나온단 말이죠. 고래 고향이 싱싱해지는 신호일까? 이건 꿈이, 나의 시어에 대한 고향이 싱싱해지는 것일까? 멀어지는 장면에서 검정이 튀어오른다. 이 원고지 안에다 글을 써가면서 까만 잉크가 나오는 장면에서 검정이 튀어오르고, 내가 저걸 건너간다면 이 원고지 한 장을 또 건너가고 또 건너간다면은 복도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야. 거기서부터서는 나는 방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시인으로서의 나의 꿈이 점점 커질 거고, 길을 사이에 두고 무수한 과일이 열릴 것이다. 복도 사이에, 언어와 언어 사이에 쭉 연결됐던 문장과 문장 사이사이가 다 언어가 과일이 되고, 그 무수한 과일이 언어가 하나의 문장이 돼서 좋은 시가 열릴 것이다. 그 안에 무수한 손잡이, 나의 손이 그 연결되고 가는 것, 사고가 그 안에 달릴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시라는 게 다층적인 해설을 하고 감상을 하면서 더 풍부해지잖아요. 네, 그 나무라는 사고도 이게 그 물관으로 통해서 쭉 커가고 시의 꿈나무 같이 이렇게 네.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렇게 다양하게도 뭐뭐 이야기가 아니다 해가지고 중간에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장치가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시는 네. 그 고정돼서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다층적이고 다양하게 그 네. 자기 그 사고 안에서 네. 연결점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네. 이제 사고를 더 깊게 하고 더 사고를 다양하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고 상상력을 키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네. 시를 본다는 것 자체가 늘 이렇게 딱 멈추는 것이 아니고 많은 상상력을 확장으로 해서 다른 세계를 더
확장시켜서 가는 통로고 길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를 많이 읽는다는 것은 창의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디자이너라든가 화가라든가 이런 시인이라든가 음악가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많은 영감을 주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시에서 뭐뭐인 걸까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또 이거 그 의문형식으로 양방향의 중간에 결쳐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엇인가, 무엇일까, 일까 이렇게 의문을 두고 확정을 두는 그 중간에 걸까가 이제 걸려 있는 말인데 확정을 안 하고 이제 시는 애매모호성을 많이 추구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많이 써져 갖고 있는 거야. 걸까, 액체인 걸까, 그러면 흐른다는 건 결국인 걸까, 두 눈을 써내려가는 걸까, 뭐 이런 기뻐할 식으로 수 있을까? 예, 기뻐할 수 삼키는 걸까? 삼키는 소리 지르는 걸까? 예, 예. 무슨 싱싱해지는 신호인 걸까 하면서 이렇게 계속 걸까 하고 이 시의 반복적인 그 리듬 같기도 하는데 더 분위기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려고 할 때마다 걸까 하면서 다시 띄어지는 그 분위기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예. 이렇게 더 깊이 있게 끌어가지는 데서 자꾸 걸리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인이 프로이트 자기 그 개성을 추구하면서 쭉 가겠지만은 시 전체를 이런 식으로 계속 전해 먼저 시집도 내고 할 적에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은 개선을 해가면서 그래서 이 걸가가 사실 요즘에 시들에 보면은 많이 나와요. 신춘문예나 이런 그러니까 거 이제 하시는 분들은. 그게 어떤 유행어 비슷한 네. 거구만요. 분위기나 방향을 이렇게 틀어주는 이렇게 핸들을 쭉 정속으로 앞으로 쭉 가면서 한 방향으로 가다가 살짝 틀어주는 것 같이. 그렇다면은 사람들의 그 어떤 유행어 같은 거라면은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쪽이다 저쪽이다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세상에 양쪽으로 슬그머니 걸쳐놨다가 네. 유리한 쪽으로 자기가 선택하겠다는 이런 말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선택을 갖고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인이 이 말을 쓸 때는 명확한 자기의 의지와 어떤 것을 갖다가 갖고 써야 천착해서 되거든. 물고 들어가는 그 힘이 쭉 통일되게 끌어가져야 되는데 예. 중간에 방향을 딱 트는 느낌이 드니까 이게 제가 적응이 안 된다고 할까요? 아, 적응이 안 돼서 그래. 그 시 자체는 굉장히 잘 써져 갖고 있잖아요. 네, 이 시가. 맞아요. 그런데 다층절 운유 예, 맞아요. 그 시어의 선택에 이 걸까 하는 부분에 이제 걸렸다는 것은 그 세대 차이라고 봐야 돼요. 이것도. 예. 네, 알겠습니다.